자, 14번 보죠. 빨리빨리 해결하고 다른 거 풉시다. 자, 주양수 AB에 대해서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x는 2분의 b가 아니겠지. 그렇겠죠? 왜냐하면 탄젠트 그래프가 주기가 얼마입니까? b죠, b. 맞아요? 주기가 b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f마 2분의 홀수 파이는 딱 다 점근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래프로 딱 그릴 건데 주기가 b가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 왜 다 주거가 루트 3a와 만나는 점이 a. 그 다음에 y는 k인데 k가 음수일 때 만나는 점을 두 개를 b하고 c 여기 결정했습니다. 자, ab의 기울기를 m1 AC의 기울기를 M2 여기 결정을 했을 때 M2분의 M1의 비율이 마이너스 7분의 5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삼각형 ABC의 외심이 X축 위에 있을 때의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 그려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여기가 주기 2분의 b,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b라고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그려지는 탄젠트 그래프예요. 여기도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형태죠. 여기까지만 그려지고요. 여기 안 들어가고요. 됩니까? 그 다음에, 일단 얘부터 찾을까요? 얘랑 맞는데요. 그래서 A의 탄젠트의 b분의 파이 x 값이 루트 3a라서 AA 치우면 b분의 파이가 여기서니까 뭐 약간 요렇게 자른 거겠죠? 그쵸? 요렇게 자른 거겠죠? 얼마예요? 네, 요게 3분의 파이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아니지. x가 b분의 파이 x가 3분의 파이면 되죠. 그러면 루트 3이 나오니까요. 따라서 x가 3분의 b가 되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쫙 그었을 때 이게 루트 3a면 여기 만나는 점이 a 그리고 거기에 좌표가 3분의 b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돼요? 그런 다음에 K로 자를 거야. 뭐 대충 자를게. K가 무수야. 어디 쪽이 좀 더 넓어야 되더라? 7대 5. 오케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까요? 여기 K 이렇게 되죠. 여기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해요. 여기를 C. 그래서 이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되실까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여기 AB의 기울기가 있고 AC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좌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여기를 만약에 여기가 이제 K 좌표니까 K가 음수인 건 확실하고요. 여기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여기가 이제 만약에 B, K라고 하죠. B가 있지? 이런. B가 있으니까 P, K라고 합시다. P는 없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주기만큼 넘어가서 여기가 이제 B, K가 되죠. 이렇게. 근데 얘들아, 여기에 그 기울기에 B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좌표 놓고 해서, 물론, 여기 A좌표가 이건 건 맞아요. 여기가 3분의 B, 루트 3A라는 건 맞아요. 근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해서 저기서 집어넣고 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선을 이렇게 내리세요. 이렇게. 잘못 잘랐다? 아무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분의 이게 M1이죠.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길이를 그냥 L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3분의 B라고 하고. 이렇게.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분의 이거가 마이너스, 이게 M2죠,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 근데 음수로 가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M2죠. 돼요? 이해했나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M1 대 M2가 뭐 길기로 따지자면 이게 5 대 마이너스 7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럼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의 비율이라고 하면 절대값이 여기 그냥 7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7대 5면 말이 되죠. 이렇게. 이해돼요? 저기 분모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M1이 여기가 7이면 7, 뭐 P, L 다 썼잖아. Q 7Q분의 7T라고 하자. 7T분의 L이 돼. M2가 여기니까 5T분의 마이너스 L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 대 요게 5대 7인 거니까. 그건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가 여기 B, 즉 A좌표의 X좌표의 3분의 B가 얘와 얘를 7대 5로 내분하는 점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실까요? 아, 물론 식에다가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뭐 그렇게 엄청 대단한 건 아니라서. 왜냐하면 루트 3 빼기 A에서 K 뺀 거랑 여기서 얘 뺀 거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 값을 생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길이의 비율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3분의 B가 이렇게 되죠. 얘와 얘를 P하고 얘를 7대 3으로 내분한 점이니까 여기가 12분의 7이 일로 와서 7B 플러스 7P 플러스 7B 더하기 5P가 되는 형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12를 곱해요. 그럼 4B가 여기가 12P 플러스 7B가 돼서 넘어가면 P가 나옵니다. P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B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그럼 B의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A좌표가 3분의 B, 루트 3A가 되는 거고, B좌표가 P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B, K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C좌표가 3분의 2B, 맞냐? B를 더한 거니, 그죠? 그 다음에 K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7대 5가 맞아? 잠시만요. 4분의네. 4분의죠. 이상하다. 3? 여기 4분의예요. 계산을 잘못했죠? 4분의입니다. 4분의 B예요. 여기가 4분의 B고요. 여기가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돼야 말이 되죠. 이렇게. 되셨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이 삼각형 ABC의 자, 문제를 다시 읽어보세요. 외심이 X축 위에 있어요. 질문. 외심이 뭐야?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긴 한데 그거 말고 그냥 외심. 어떻게 구해? 응? 그쵸? 5.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면 이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BC를 이렇게 수직 이등분해요. 땡땡 땡땡 직각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 위에 어떤 점이 만약에 M이다라는 게 외심이면 이게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전부 같게 됩니다. 동그라미 차이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도 이렇게 그으면 수직, 이렇게 그으면 수직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 좌표를 구할 수 있잖아요. B가 이거고 C가 이거야. 그럼 여기에 X좌표가 뭐예요? 요 선, 요 라인.
x좌표가 얘네 둘을 더하고 반띵한 거예요. 여기가 4분의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m좌표가 4분의 b, 0이 되는 거죠. 왜? 외심이 어디 있다고요? x축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끝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만 구하면 그냥 바로 다 나옵니다. 아, K를 하나 구해야겠구나. K를 어떻게 구하냐면, 잠깐만요. K를 어디다가 넣어서 구하죠? 아, 좌표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가. 이 B도 저 위에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아니지 F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B를 집어넣으면 얘가 A의 탄젠트에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죠. 이게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게 K예요. 이거 바꾸자. 여기 마이너스 A 이렇게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된다?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 가는 걸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당연히 똑같아요. 방금 그걸 구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랑 계산하시면 A제곱이랑 B제곱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할 수 있죠? 그 정도는? 안 해도 되죠? 그건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외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 이거 모르면 이 문제 못 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요. 기울기에서 이거분의 이거와 이거분의 이거를 따졌을 때 이 5대치를 바로 가져와서 요 점이 7대5의 내분점이다라는 걸 찾으시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울기에다 넣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풀리긴 합니다. 어차피 여기 사라지니까. 얘에서 얘 빼나, 얘에서 얘 빼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기울기는 저렇게 푸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자, 15번으로 가죠. 여기를 지울게요. 자기가 푼 문제는 안 보셔도 됩니다. 다른 거 풀고 계셔도 돼요. 정원 없어? 안 가졌어? 빨리. 왜? Why? 안 풀 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니, 프린트 금방 해. 15번까지만 하고 프린트해서 줄게. 자, 최고 차이의 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3차 점점점. 자, gx를요. 이거 생각보다 좀 좋은 문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프의 개형을 모르면 좀 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ft 빼기 a의 절대값 x 마이너스 여기가 빼기죠. 여기도 t고 a의 절대값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의 d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g0이 0이다 라는 거죠. 여기다 0 넣으면 0. 뭐 나중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를 미분합시다. g 플라임 x를 하면 이렇게 되죠. 절대값에 fx 빼기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절대값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거기 적어놓고 일단 보면 가에 f0이 0이다. 그리고 fm이 m이다. 일부러 이렇게 준 것 같죠? 요게 그 다음에 m이 양수 이렇게 되고요. 나는 자 g 플라임 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입니다. 여기에 실근이 4개가 나온다. 요게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프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 4개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의 합을 구했더니
걔가 9더라 라는 얘기죠. 그럴 때 F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이 계산이 조금 살짝 더럽긴 해요. 자, 보시면 여기에 얘가 0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그럼 결국에 얘가 0이란 얘기고, 저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그죠? fx 빼기 a의 절대값이랑 x-a의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고, 이게 두 가지로 풀 수 있죠. 그냥 부호가 같다라고 하면 fx는 x거나, 또는 부호가 다르다고 하면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a가 나오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실근이 4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딱 보이는 게 하나 있죠. 여기에 근이 여기 2개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자, 어떤 3차 함수의 그래프랑 y는 x가 지나가는데 일단 0이랑 m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일 수, n이야? n 없지. n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n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잘 봐요. 그러면 얘가 세 개의 실근을 갖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fx는 x가 3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가정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의 기울기를 갖는 그냥 녀석이잖아요. 그럼 되게 많아요.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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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돼요. 다 됩니다. 아무데나 잡아도 돼요. 이렇게 되면 A가 너무 많습니다. 무수히 많다가 되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근이 4개인데 이렇게 되면 A는 너무 많아요. A를 아무리 하나 그려도 다 근이 4개가 됩니다. 왜냐면 이미 3개의 근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식은 하나 어디에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딱 9개가 될 수는 9가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는 건 결국에 그쵸? 얘가 딱 0과 m만 갖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도 2개를 가질 수 있는데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2개만 갖는 건 아니고 3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얘랑 겹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요게 문제, 요게 포인트. 됐죠? 그럼 자, 얘는 버렸고 요거를 큰 1번이라고 합시다. 자, 큰 2번에서 그러면 접하겠구나. 여기에 기억을 보죠. 자, 그래프를 되게 잘 그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선생님처럼 저렇게 그리면 답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생겨요. 봐요. 만약에 fx가 자리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x-m이라고 하고 플러스 x라고 적습니다. 왜 이렇게 적는지 알죠? 다시. 이게 그림상으로 이런 거야. 첫 번째 그림은 얘가 y는 x면 얘가 이렇게 접하고 잘 그려야 돼.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죠. 조금만 크게 그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할 얘기가 있어서. 다시. 여기 y는 x가 있으면 이렇게 0에서 접하고 이렇게 m으로 올라갔다고 합시다. 조금만 더 크게 그리자. 왜냐면 여기가 우리가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0이에요.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m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fx가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죠. x제곱에 x-m 하고 여기 플러스 x가 따라와야 되죠. 이거 이해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fx랑 x랑 만나는 게 x 0에서 접하고 m에서 만나. 그러니까 fx는 x제곱 x-m 플러스 x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런 포인트는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러면 fx를 다시 쓰면 x의 3차 마이너스 m의 x제곱 플러스 x가 되고 여기까지 써놓을게요. 이게 요 f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근을 2개 가져왔으니까 얘가 2개를 갖거나 3개를 가질 때는 3개는 얘랑 하나 겹쳐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다가 내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a를 그릴 건데, 네? 두 개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접하는 거랑, 여기 하나, 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접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 둘, 이렇게 되는 케이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0이니까 겹치는 거고, 여기 하나, 둘,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이렇게 돼야 4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여기도 봐.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끝에 2A가, 그렇죠? 돼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여기를 뭐 A1, A2, A3라고 합시다. 그럼 A2가 뭐라고요? 제로란 얘기예요. 원점을 지날 거니까. 0,0이잖아요. 얘가 Y는 X라서. 이해했죠? 그럼 이 두 개는 어떻게 지나갈 거냐라는 건데, 뭐가 보이세요? 그쵸? 접점이 보이고, 접점이 보이죠. 이렇게. 되세요? 그럼 뭘 찾아요? 그치? 얘가 마이너스, 얘를 미분한 F' X가 3의 X제곱에 마이너스 2m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애를 찾아야 돼요. 두 개를. 넘겨서 3x제곱에 마이너스 2mx 플러스 2는 0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여기에 두 근을 우리가 뭐라고 적을까? 이게 A1, A3니까 알파, 알파1, 알파3라고 합시다.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서 알파1 더하기 알파3는 3분의 2n이고 알파1 곱하기 알파3가 3분의 2입니다. 이걸 왜 구해놓냐면 잘 봐요. 그럼 이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A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집어넣었을 때 알파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게 되죠. Y는. 어차피 길게 마이너스니까 그냥 필요 없어. 마이너스하고 x 마이너스 알파를 해. 그 다음에 뭐 해? 여기다 넣어야죠, 알파를. 그죠? 여기 뒤에 뭐가 오냐면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m의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뒤로 넘어가서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m의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가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되냐면 2의 A1,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또 헷갈리게 괜히 알파로 잡았네. 자, 2의 A1은 여기 알파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치? 알파1의 세제곱 마이너스 m의 알파1의 제곱 플러스 2의 알파1이 되는 거고 이렇게. 2의 알파3는 A3는 몇냐 A3 이때는 그죠? 좌표가 알파3의 세제곱 빼기 m의 알파3의 제곱 플러스 2의 알파3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해했나요? 그럼 우리가 알기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잖아. 아, A1, A2, A3를 하면 뭐가 나와? 9가 나와야 된대. 근데 얘가 이미 0이란 말이야. 이해했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A1 더하기 A3 아니면 2배를 해 이렇게. 그래서 네, 이렇게 알파1, 알파3의 세제곱 빼기 m의 알파1의 제곱, 알파3의 제곱 플러스 2배의 알파1 더하기 알파3 얘가 얼마? 이거다라는 걸 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거기 보시면 m이 양이 상수라는 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걸 가지고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짠, 짠, 짠 이렇게 하나씩 하고 갈까? 알파1, 알파3 요게 여기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배의 알파1, 알파3, 내가 했잖아. 계산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7분의 8의 m의 세제곱 에다가요
마이너스 2에 3분의 4의 m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저거 앞에 거 제곱이 9분의 4의 n제곱에서 빼기 3분의 4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얘가 27분의 8의 m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4m에다가 여기 m 하나 더 있잖아. 여기 그치? 마이너스 9분의 4의 m의 세제곱 플러스 3분의 4m이 되고요. 잘했냐? 그 다음에 더하기 합이니까 여기에 3분의 4m 이렇게 됩니다. 응? 맞냐? 네, 이렇게 되죠. 나 뭐 계산 틀렸니? 3. 2분의 3분의 2 맞고 제곱 빼기 2 하고 m 그죠? 오케이. 그냥 지워주고요. 얘가 27분의 8의 m의 세제곱 그리고 아니지 이게 27분의 12 그래서 마이너스 27분의 4의 m의 세제곱 플러스 3분의 4의 m 요게 18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요 요게 그래프를 그리면 내려오는 그래프거든요. 미분을 한 3, 4m 저게 내려오는 그래프인데 18이 되는 값이 음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요걸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것만 그려요. 저기를 앞에를 만약에 마이너스 27에 4의 m으로 묶어 여기가 m 제곱 빼기 9가 나오죠. 이렇게 맞네? 근데 이 그래프가 0이랑 3이랑 마이너스 3을 지나는데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네? 근데 이 사이에서 18이 되는 애는 한 명도 없어요. 18이면 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자리가 부족하네. 여기 지울게요. 이 계산한 걸. 어차피 얘는 안 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되게 좁기 때문에 여기 있는 A를 다 더해서 18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고 넘겼어도 상관은 없어요. 얘 생각보다 되게 좁아요. 여기 있는 걸 다 더했는데 9가 된다고? 라는 걸 생각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가 만약에 크다면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지울게요. 여기. 요만큼 지우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돼. 방법적인 건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왜 15번인지 알겠죠? 저기까지는 할만한데 계산하다가 죽는 거예요. 자, 니은. 그럼 이제 뭐겠니? 그죠? 이번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y는 x가 이렇게 있고 그냥 좀 더 내려가야겠다. y는 x가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녀석입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n인 거예요. 좀만 더 올라가자. 왜냐면 쟤처럼 이렇게 그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똑같죠. 이 식이 뭐냐면 이번엔 fx 빼기 x가 x의 x-m의 제곱이라서 fx는 이렇게 되죠. 여기 아예 풀게요. x의 3차 마이너스 2의 m의 x의 제곱 플러스 m 제곱 플러스 1의 x 이렇게 되는 형태예요. 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근이 두 개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두 개가 이렇게 지나가서 하나, 이렇게 지나가서 하나, 기울기 마이너스 2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간을 또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하나 있으면 레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얘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생각해내느냐가 포인트예요. 이것만 생각해내면 아니지. 이것만 생각해내고 계산을 열심히 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되셨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뭐야? 네, 똑같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a라고 하고, 그럼 내가 똑같이 네, 여기를 a1, 여기를 a2, 여기를 a3라고 하면 여기선 a2가 m이에요. 맞아요? 질문 맞아요? 맞아? 얘가 m, m을 지나는 거야. 여기다가 m 넣고 여기다 m 넣으니까 2m이면 m이 맞지. x 플러스 y가 2a야. 근데 이 좌표가 뭐냐면 여기가 m, m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m이 맞아요. 저건 구해놓은 거야, 지금 상황에서. 이제 a1, a2를 구할 건데 마찬가지. 또 똑같아요. 자, 뭐라고? 얘를 미분해요. f 플라임 x 3x제곱에 마이너스 4mx에다가 n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넘기면 3x제곱 마이너스 4mx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는 0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도 좌표를, 그쵸? 내가 여기를 이번에도 알파 1이라고 할까? 이걸 베타를 쓰자. 여기를 베타 1, 여기를 베타 2라고 하자고. 이렇게. 여기서 두 근이 베타 1 베타 2니까 베타 1 더하기 베타 3라고 할게요. 3, 3이니까 베타 3가 3분의 4m 베타 1 곱하기 베타 3가 여기가 달라요. 3분의 m제곱 플러스 2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계산이 더 더러워요. 이해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고, 베타를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저기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죠. 요식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2m의 베타의 제곱 플러스 m 제곱 플러스 1의 베타가 되고요. 그래서 얘가 넘어오면 절편 뭐예요? y 절편이 얘니까 y 절편이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쓸게요. 베타의 세제곱, 그러니까 2a1 하나씩 쓸게요. 그냥 바로. 자, 2의 a1은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a1은 얘가 베타 넘어가서 이렇게 돼요.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2m의 1 베타 1의 제곱 플러스 여기가 m제곱 플러스 2의 베타 1이 되는 거고, 2의 a3는 베타 3의 세제곱 빼기 2m의 베타 3의 제곱 플러스 m 제곱 플러스 2의 베타 3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요. 이렇게. 근데 더하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얘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다시 얘기하지만 그쵸? A1, A2, A3가 9다라는 걸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목소리가 가고 있거든요. 돼요? 그래서 아예 아싸리 두 배의 A1, A2, A3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m을 나중에 쓸 거야. 이 m을 쓰면 되는 거니까. 둘이 더할 거니까 여기도 베타 1 세제곱, 베타 3의 세제곱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2m의 베타 1의 제곱, 베타 3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n 제곱 플러스 2에다가 베타 1, 베타 3가 되고 더하기 이 m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18이 되는 이런 형태를 풀면 돼. 얘네 지금 집어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시간상 스킵을 좀 할게요. 괜찮죠? 할 수 있죠?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시면 m 나와요. 아까 거 스킵하고 이거 풀 걸 그랬구나.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m이 얼마나 오더라? 아까 계산했는데? m이 3 나와요.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키 포인트는 네, 근이 4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거랑 이거다라는 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나중에도 선생님이 그 얘기 하겠지만 오류를 풀다가 케이스에 2가지가 나오면 시간이 만약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거 하셔야 돼요. 여기서 9가 나올 수가 없어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 0이거든요. 이해했어? 왜냐면 얘가 이만큼 올라가면 여기 이만큼 같이 내려가. 이해했나요? 그래서 거의 여기 9가 잘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금방 국사만 해서 올게요. 21번 보죠. 원래 딱 이 시기가 공부하기 제일 싫은 시기긴 해요. 여름방학 끝나고서 학교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요새는 또 그런 게 좀 적긴 하지만 그 수시 쓰는 애들 중에 정시 전혀 관여 안 하는 애들이 수시를 쓰고 나서 미친듯이 놀기 시작하거든요. 반 분위기도 흐리고 자기는 마냥 대학에 붙은 것처럼 진짜 그런 애 되게 많아. 무시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저거 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 그럼 gx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짱짱 이렇게. 네, 가에 이건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가는. 그렇지 않아요? 가는 우리가 아는 거죠. 뭐라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밑에가 x제곱분의 fx 빼기 3차 얘가 2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괜찮죠?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건데 모르면 안 되고요. 얘를 봐. 얘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n인데 gx분의 fx를 했어. 그랬더니 얘가 2-n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n이 1, 2, 3일 때. 그래서 일단 요거를 적겠습니다. 적고 시작할까요? 자, 이런 얘기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gx분의 fx는 1이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에 gx분의 fx는 0이야.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에 gx분의 fx는 -1이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얘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자, 분모가 어차피 0으로 가더라도 분자는 0으로 가야 되고 그래야 수렴하는 값이 나오고 심지어 얘가 0이어도 얘는 2개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fx는 하나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죠. 뭘? 네, x-2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겁니다. 아, fx는 그래, x-2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대가리가 이렇게 되겠죠? 제곱이고요. 자, 얘가 이렇게 나오려면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무조건. 피 없지. 피 없지.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무조건. 자, 맞춰줘야 돼. -x제곱 4x제곱이니까 요게 이렇게 되면 여기가 4가 돼야 된다는 사실까지는. 근데 이 정도까지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를 볼까요? 다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얘들아, 리미트,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x가 a로 갈 때에 x-a 분의 여기에요. gx 빼기 gx의 절대값이라는 애가 나와 있고요. 얘의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a가 한 개뿐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실까요? 다시 요의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은 오직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자, 일단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분모는 무조건 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0이 되는 게 한 개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근데 자, 저기 위에 gx 빼기 gx의 절대값이라는 건 이렇게 되죠. 만약에 g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제로고 gx가 0보다 작으면 2의 gx가 되는 겁니다. 0이 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2차인데. 그리고 대가리가 뭐라고? 마이너스잖아. 그럼 우린 여기서 무슨 그럼 gx는 이거겠구나라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볼 와서 여기 A에서만 0이 되고 나머지는 0보다 작아야지만 불가능하다는 얘기니까요. 이걸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되셨나요? 다 기침하고 그래? 난 감기는 아니야. 나는 인후염이야. 괜히 나 때문에 뭐 아프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감기였으면 난 마스크 쓰고 들어왔어. 내가 걸리는 거 아니야? 자, 보시죠. 이렇게 돼요. 여기 0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개를 사용해서 풀면 됩니다. 짠짠. 이걸로 그치? 이것만 건드죠. P만. 됐어요? 그래서 볼까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그래서 gx가 x-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저기에 fx가 여기 x-2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얼마? 10원 넣어봐. 보면 이렇게 되거든. -1-a의 제곱. 계산이 또 더러워. 마이너스에다가 1 플러스, 여기 5 플러스 p? 이렇게 되고요. 요게 1이어야 됩니다. 맞지? 1. 따라서, 5 플러스 p가 1-a의 제곱이어야 되고. 킵.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2의 제곱분의 x-2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p 값이 집어넣으면 -3-a의 제곱분의 3 집어넣으면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여기가 9에다가 10이니까 21 플러스 p가 되고 이게 -1이에요. 그래서 21 플러스 p가 3-a의 제곱이죠. 저 이렇게 씁시다. 5 플러스 p가 1-a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빼요. 이런 식으로. 그럼 16이 되고요. 여기가 9에서 1 빼니까 8 하고 여기가 -6a에서 -2a를 뺀 거니까 -4a 이렇게 되죠. 그래서 a가 -3이 됩니다. -2지. -2가 되고 얘가 -2가 되면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9니까 p가 4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fx는 x-2 x제곱 플러스 여기 4면 이거죠? 완전 쉽게 결정해요. g도 결정됐으니까 대입하시면 됩니다. g도 써야 되겠구나. gx는 저기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결정.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의 얘기에서 요걸 가져올 수 있느냐와 요거와 요걸 가지고서 fx에서 미지수를 하나만 만들 수 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이 정도면 쉬운 거죠. 문제는 22번이죠. 지우고 할게요. 야, 진짜 우리 학원 모의고사가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쉬워진 거야. 옛날에는 진짜 이게 우리가 싸워서 그런 건데 맨날 진짜 더럽고 막 계산 힘들고 막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그냥 행복한 줄 알아. 니네 선배들은 우리 학교 학원 모의고사라고 하면 7 떨었어. 안 풀었어. 야, 진짜 이건 못 풀겠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많이 바뀐 거예요. 22번 보죠. 자, 22번은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와, 이걸 내가 찾아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나도 풀고서 좀 짜증이 나긴 했는데, 이걸 이렇게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찝찝한 네,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죠. 나쁜 문제는 아닌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내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림을 진짜 잘 그려야 돼 이거. 일단은 그려볼게요. 그리다가 수정을 좀 하기도 해야 되는데 왜? 뭐가 웃겨? 뭐가 싸운다고? 네. 뭐냐? 무슨 얘기야? 자, 얘가 y는 a의 x-2k이고요. 여기 둘이 만나는 점이 얘가 y는 여기다 적는 게 낫겠죠? 여기가 y는 2분의 1의 로그 밑이 a고 여기가 x고 플러스 k입니다. 걔네들이 만나는 점이 여기 a입니다. 이 직선이 얘가 y는 a분의 10이고 여기 y절편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을 때 보시면 y는 이거랑 y축과 만나는 b라고 했을 때 점 c에 대해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가 요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조금 더 가긴 해야 되는데 그냥 선생님 맘대로 할게요. 이 정도면 되나? C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삼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요쯤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쯤에. 여기가 G가 있어서 이 G가 요 곡선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돼요? 근데 얘들아 봐봐. 일단 그리고 CG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요. 오케이? 그럼 봐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쳐요. 그럼 여기가 A, B의 중점이어야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될까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 M이라고 놓든 M이라고 놓게 M이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무게중심이라는 건 중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울기를 보면 여기, 그러니까 기울기가 여기 마이너스인데 여기 1대 1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괜찮아요. 여기 무게중심이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또 A의 y좌표와 C의 y좌표가 3이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얘 y좌표를 잡잖아. 그럼 이게 3이야. 그럼 봐. 여기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좌표를 잡잖아. 이렇게 잡잖아.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요게 3이니까 요게 3이니까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2하고 여기 2고 여기가 1이고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왜냐면 요 기울기가 뭐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되셨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봐요. 내가 만약에 일부러 여기 이제 ML 좌표를 잡고 싶은데 여기 A 좌표가 있다고 치면 여기 A가 있으니까 여기를 선생님이 일부러 뭐 M,N이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거꾸로 쓰자. N,M이라고 잡을게요. 왜냐하면 이걸 쓰기 위해서. 그럼 여기는 EN,M이 되죠. 여기서 M은 얘야. 얘가 M이야. 이렇게. 맞지? 이렇게. 괜찮아. 일부러 그냥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A란 점이 이 위에 있잖아요. 이게 되게 어렵다니까? 선생님도 풀다가 좀 짜증이 나긴 했는데. 자, A란 점이 저 위에 있으니까 Y는 2분의 1에 로그 A에 2N을 넣고 플러스 M을 하면, 아니, K를 하면 요게 M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뭐냐면 요 위에도 있어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y는, 그러니까 m은 a의 en-2k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쵸? 돼요? 돼요? 그런데, 잘 봐요. 요 얘기에서요. 저 m이라는 점이 얘가 n,m이라고 한다면 요걸 여기서 접목시켜서 얘가 y는 a의 ex-2k 위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n 넣고 m 넣은 거니까 요걸 접목시키면 이렇게.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자 봐요.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 이해했어요? 얘랑 얘는 역함수 관계가 아니에요. 얘의 역함수 뭐예요? 여기 이렇게 보내면 얘의 역함수는 이거예요. y는 a의 ex-2k예요. 이거예요. 역함수가. 근데 봐봐. 얘가 이거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요 m은 요 그래프의 역함수예요. 얘의 역함수가 이거예요. 요 m은 이 역함수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역함수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나간다. 얘가 y는 a의 ex-2k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칭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나서 얘가 y는 x가 된다는 얘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걸 생각해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솔직히 선생님 짜증이 좀 났어요. 이거 보면서. 이걸 애들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얘의 역함수가 이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좌표가 이렇게 되는 거면 얘가 이 위에 있구나. 그럼 얘네들이 역함수 대칭이구나. 라는 왜? 이 기울기가 뭐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g의 좌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얘가 m,n이니까 g가 m,n이 된다는 거죠. 이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웃긴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삼각형 봐봐. 요 삼각형 보면 선생님 뭐라고 했죠? 여기 한 칸 한 칸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n-n이 1이에요. 여기 한 칸, 여기서 한 칸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이에요, 저기. 그래서 m에다가 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봐요. 보세요. 아까 우리가 썼던 이걸 고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봐요. m자리가 n이니까 여기가 이거 다시 쓰면 여기 n 플러스 1이 2분의 1의 로그 a의 2n의 플러스 k가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자, 요 g라는 애도 이 위에 있죠. g라는 애도 여기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g라는 점이 저 위에 있다는 것도 n은 2분의 1의 로그 a에 m이 들어갈 건데 m자리에 여기다 m이 들어갈 건데 m자리에 얘를 넣자고 여기다가 n 플러스 1의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걸 이렇게 빼버리세요. 빼세요. 그럼 여긴 1이 남고 2분의 1의 로그 a에 뺐으니까 이게 n 플러스 1분의 2n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a의 제곱이 n 플러스 1분의 2n이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뭐 하나 구했어요. 자, 그런 다음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좌표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런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여기가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a분의 12가 n 플러스 1이라서 a가 n 플러스 1분의 12가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제곱으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n 플러스 1분의 12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2의 제곱은
n 플러스 1분의 2n이 되지. 요거 하나 지우고 이쪽으로 넘기면 144가 2n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2를 나누면 여기 72가 돼서 이게 풀기가 편해요. 확통처럼. 그래서 n이 7이 됩니다. 아니지, 8이 되죠.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집어넣으시면 a는 3분의 4가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6a 플러스 PQ가 뭐야? y좌표의 차 이거고 K를 구해야 돼서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K를 구해야겠군요. 여기다 넣을까요? n이 8이니까 8은 2분의 1에 로그 a가 3분의 4고요. 여기가 9가 되고 플러스 K가 되죠. 이렇게. 따라서 K는 집어넣어서 8 마이너스 로그 3분의 4에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가 a니까 요거랑 요거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좀 까다롭죠. 확통 풀보실까요? 확통 넘어갑시다. 29번 뭐죠? 29번 할 수 있지 않을까? 볼게요. 29번. 지웁니다. 여기. 그래서 그래프를 좀, 잘 확인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렵죠? 쉽진 않아요. 29번. 자, 다음 규칙에 따라 비어있는 주머니에 공을 넣으려고 한다. 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공을 넣을 때 같은 확률로 1개 또는 2개 또는 3개를 넣는다. 1 또는 2 또는 3입니다. 전부 같은 확률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겠죠? 자, 가의 방법으로 공을 넣은 후 주머니에 공의 개수가 4의 개수이면 공을 하나 뺍니다. 괜찮을까요? 네. 이와 같은 시행을 몇 번이요? 451번 했을 때 주머니에서 꺼낸 공의 개수를 꺼낸 공입니다. x라고 한다면 p에 x가 165 이상일 정비분포를 k를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처음 시행해서 4의 배수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시행을 좀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꺼낸 공의 개수가 x예요.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4의 배수가 될 수 있죠. 2, 2가 들어간다거나 1, 3이 들어가면 하나씩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x는요 0도 되죠? 하나도 안 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능한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0, 1, 2, 3 이렇게 해서요. 어떻게 했냐면 450번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처음 공을 하나 넣었을 땐 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451번 하겠지만 뺀 개수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450이 되게 애매하겠지만 450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4로 나눈 나머지가 1, 2, 3이기 때문에 전부 이제 확률이 3분의 1이 된다면 나머지가 0이 되는 상황에서 4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 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공이 하나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맨 처음에 내가 1이랑 3을 넣었어. 첫 번째, 두 번째를 넣는데 3을 넣었어. 그럼 그 다음에는 4가 됐으니까 여기서 하나를 빼는 얘기죠.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봐봐 4의 배수 그러니까 몇 번을 했어 내가 만약에 K번을 했는데 이때가 4하고 M이 됐어 4의 배수 했어 그러면 4M에서 하나를 빼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되냐면 나머지를 따지면 여기 1이야 그 다음에 4가 된 다음에 1을 빼면 다시 3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무조건 3 그러니까 4에 1을 뺐기 때문에 4에 n-1하고 플러스 3이 돼서 나머지가 무조건 3이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공을 뺄 거면 1이 들어가면 또 공을 빼야 돼요. 이해했나요? 다시. 봐봐. 내가 처음에 1을 넣었어. 내가 3을 넣었는데 4가 됐으니까 뺀 다음에 다시 3이 됐지. 그런 다음에 내가 세 번째에 다시 1을 넣으면 얘가 다시 4가 되니까 또 빼서 다시 3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4가 되는지 3이 되는지를 따져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고. 자, 봐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설명하기 되게 어렵구나. 잠깐만요. 예를 좀 들어야 되는데, 봐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자 봐봐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맨 처음에 2를 넣었어요. 1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도 저게 공을 빼야 되는 거니까 공을 빼는 확률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다시 공을 빼려면 여기 다음에 무조건 2가 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나머지는 다시 3이 되죠. 여기 나머지예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도요. 1하고 2하고 3 중에 뭘 넣어야 되죠? 1을 넣어야 다시 4가 돼서 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선생님?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을 꺼낸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잡는다면 공을 꺼낼 확률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공을 넣고 그 다음에 공을 또 꺼내려면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1이 들어가면 빠지죠, 공이. 빠지죠. 근데 만약에 2하고 3이 들어가면 공이 안 빠지죠. 선생님 이해했어요? 다시. 그 다음에 내가 네 번째에는 만약에 2를 넣었어. 그럼 여기 5가 돼. 그럼 공이 안 빠졌어요. 여기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로 갈게요. 공이 빠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뭘 넣어야 돼? 3을 넣어야 되죠. 3을 넣으면 8이 돼서 다시 마이너스 1이 되고 7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자 공을 우리가 뽑잖아요. 이 중에서 이렇게. 그러면 공이 그 다음에 빠질 확률은 3개 중에 하나씩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전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공을 무조건 뺄 확률은 이 3개 중에 1이 나와야 빠지고 3개 중에 2가 아니고 3개 중에 3이 나와야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이 빠질 확률은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횟수 차이. 이해했나요? 그럼 여기서 살짝 선생님은 이걸 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약간 모순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x는 이항분포 450에 3분의 1을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고민을 하나 해볼 만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항분포는요 독립시행이어야 돼요. 선생님 이해했어요? 독립시행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독립시행이라는 거죠. 그 전 단계에 뭐가 나왔냐에 따라 그 다음 단계에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그걸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3분의 1이 나와요. 왜냐하면 봐봐. 내가 여기에 3분의 1이었어. 3분의 2였잖아. 여기 2가 나왔다?
잘 들어. 내가 여기 만점에 2를 넣었어. 그러면 5가 남았으니까 안 빠지잖아. 3을 넣었어. 6이 남았으니까 안 빠지잖아. 나머지가 여기다 안 빠지잖아. 그지? 근데 여기다 만약에 내가 똑같이 1을 넣었으면 얘는 빠지잖아. 그럼 그 앞에 있는 확률이 그 다음 확률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여기는 계속 똑같이 3분의 1이에요. 이 앞에 있는 숫자에 따라 뒤에 것도 똑같이 3분의 1 나온다는 얘기. 그 독립시행이 된다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걸 따져주셨어야 돼요. 선생님 이해했나요? 독립시행이다라는 걸 확인하고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까먹은 사람 많을 텐데 2학년 푼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계산할 거예요? 뭘로 하죠? n이 충분히 크면 정규화를 하죠. 이거 기억나요? 괜찮아요? 좋아요. n이 되고 여긴 뭐가 오죠? 2 곱한 150이 오고 그 다음에 3분의 2가 오니까 10의 제곱이 오죠. 이렇게. 그럼 이제 풀 수 있죠? 이걸로 이거?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유예기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유예기가. 이게 독립시행으로 계산하면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0분 볼까요? 아니면 잠깐 쉬었다 할게요. 어차피 미적돼야 되니까 연달아서 합시다. 자, 30번 보죠. 자,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주머니 안에 4 이하의 자연수 n이 적당한 크기와 모양이 같은 카드가 5-n장씩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이면 4장, 2면 3장, 3이면 2장, 4면 1장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어있죠? 들어있고 다음 규칙에 따라서 이 주머니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네, 가이에서 뭐라고 했냐면 4장의 카드를 꺼낼 때 네, 4가 적힌 카드가 꺼낼 때까지 주머니에서 카드 3장을 동시에 꺼내 확인하고 다시 넣습니다. 3장을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습니다. 4가 나올 때까지. 나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에 적혀 있는 4가 꺼내졌다면 자 여기서 4가 나왔어. 가에서 4가 나왔어. 이렇게 4가 나왔어. 그러면 다시 다 집어넣고 꺼낸 카드를 다 다시 집어넣고 이번에는 2장으로 바꿉니다. 2장도 마찬가지. 4가 나올 때까지 2장 받겠다는 얘기예요. 가의 시행을. 그 다음에 다는 자 이번에는 역시 나에서 4가 적힌 카드가 나왔어. 그런 다음에 다 다시 집어넣고 이번에는 1장으로 바꿔서 역시 4가 나올 때까지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이게 되게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은 다에서 4에 적힌 카드가 나왔다면 1장을 뽑았을 때 그러면 게임 끝. 종료를 외칩니다. 이렇게.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꺼낸 카드에 4가 적힌 카드가 포함되었을 때 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꺼낸 카드에 세 번째라는 건 이런 시행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째는 이때 4의 카드가 나왔을 때 라고 하는 조건부입니다. 게임이 종료될 확률입니다. 그런데 이때 종료가 된다는 건 요게 유상계라는 얘기죠. 이때 종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잘 봐. 3번을 했는데 4가 나왔단 말이야. 문제 잘 읽어보세요. 4가 나왔어요. 그럼 이런 것도 있지. 요번 가만 3장씩 뽑아서 마지막 3번에 4가 나왔을 수도 있지. 조건부에. 다시. 이해했나요? 다시. 요 가의 상황만 3번 될 수가 있어.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얘만 3번이야. 두 번째는 얘가 2번인데 얘가 1번.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선생님 여기 이해했어요?
아니면 얘가 한 번인데 얘가 두 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3이고 얘가 0이고 0이야. 전체 3번이면. 이해했나? 아니면 얘가 두 번이고 얘가 한 번이고 0이야. 아니면 얘가 한 번이고 얘가 두 번이고 0이야. 아니면 1이니까 얘가 조건부의 마지막 게임 종류의 상황인 거죠. 그럼 이거야. 이 전체 상황 분의 1인 이 상황이 들어가는 게 조건부가 한 거예요. 이 말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이해했나? 돼요? 돼? 이해했어? 그러면 잘 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3번이 나왔는데 이 3번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라는 걸 이제 확률로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요거를 확률로 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보세요. 전체 카드가 몇 장이냐면 10장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확률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 확률. 어떻게 됩니까? 저 확률이 뭡니까? 이런 거죠. 자, 일단은 이걸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한번 나왔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장의 카드를 뽑았을 때 4가 나올 확률을 한번 계산해주세요. 선생님이 이해했나? 무슨 얘기인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2번을 실패하고, 여기서 4가 나와야 돼요. 이게 말이 어렵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그러면, 요, 가에서, 가인 상황에서 4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4가 나올 확률. 그럼 4가 안 나올 확률을 구하자. 자, 1 빼기 몇 장을 뽑죠? 3장을 뽑죠. 맞아요? 그럼 10개 중에 몇 개 뽑아요? 10개 중에 3개를 뽑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거기 보시면 3장을 동시에 꺼내는 거기 때문에 10개 중에 3장을 뽑아요. 그럼 안 나올 확률이야, 얘들아. 4가 안 나올 확률을 구할 거야. 그래야 4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4 빼고 9개 중에 3개가 나오면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했나? 선생님 얘기? 그럼 얘가 10분의 7이에요. 맞죠? 여기 10, 9, 8, 9, 8, 7이니까. 그럼 첫 번째 3장을 뽑을 때 4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3이겠죠? 그렇게 되거든요? 됐나요? 선생님 얘기? 좋아요. 그럼 다시 봐. 그럼 요 첫 번째 1번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번 상황은 이거예요. 10분의 7을 뭐예요? 2번 하고 10분의 3인 상황 이렇게 되는 거죠. 2번은 실패, 마지막 3번은 4가 나와야 돼. 이해했어? 여기까지 괜찮아요? 일단 적어놓을게요. 그럼 두 번째 상황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 필요해요. 자, 나에서는 4가 나올 확률 얼마예요? 1 빼기, 이거 떱시다. 10개 중에 2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9개 중에 2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야? 여기 10분의 8이죠. 이렇게. 따라서 나올 확률은 10분의 2입니다. 자, 그럼 질문. 이 2번인 확률은 얼마예요? 2번 실패했지. 2번 실패했으니까 10분의 7의 제곱을 하고 성공했으니까 10분의 2가 되는 거죠. 괜찮나?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거겠지. 아, 맨 처음 가에서 실패. 그 다음에 여기서 실패하고 여기서 성공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를 하기 위해 다도 성공합시다. 하나 뽑을 거야. 그럼 얼마야? 1이죠. 성공한 거. 그죠? 그러면 마지막에 네 번째는 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실패. 그 다음에도 실패. 그 다음에 성공.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다. 잠깐만. 다시. 위험했다. 얘들아, 아니야.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돼. 여기 틀렸어. 4가 돼야 넘어가잖아. 선생님 걔는 잘못했어. 다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4가 나와야 넘어가는 거니까 2번 틀렸습니다. 뭐냐면 10분의 7을 해요. 그 다음에 4가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 가서도 4가 나왔어? 그지? 4가 나왔지? 그래서 거기까지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다시. 세 번째에 4가 나왔다고. 그럼 여기서 4가 나왔으니까 여기 1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아니죠. 여기 10분의 3 하고 10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미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처음에 4가 나와서 넘어왔어. 4가 나와서 넘어왔어. 그 다음에 4가 안 나왔어. 그 다음엔 4가 나왔어. 이렇게 돼야죠. 여기도 4가 나왔어. 4가 나왔어. 4가 나왔어. 이렇게 돼야겠죠. 이거죠, 답이. 그 답이 이겁니다. 이거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밑에는 49 곱하기 3 더하기 21 이렇게 했을까? 7 곱하기 7 곱하기 3 더하기 7 곱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8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분의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게 답이겠죠. 약분하기 위해서는 3을 다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49, 14, 16, 2 분의 2 이렇게. 이게 답입니다. 네, 확통하신 분은 잠깐 딴 거 풀고 계시고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안 했는데? 오케이. 자, 30분 볼게요. 30분이 되게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네. 엔제 수원 풀어왔어? 미적 30번 보죠. 나도 풀다가 헷갈리던데. 자, 30번. 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 여기서 미분 가능한 fx가 있습니다. 얘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이번에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gx가 있습니다. 근데 t에 대해서 y가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여기 변수가 좀 여러 개죠. fu gu에 곱을 다음에 여기 du를 합니다. 얘를 0부터 t까지의 평균 변화예요. 뭐라고요? x가 0부터 t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ft랑 갖고 그럼 이걸 쓸게요. 어차피 여기다가 0 넣으면 0이어서 이거죠. t분의 t 빼기 0이니까 여기 t 0서 그렇죠.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예, fu g 선생님 평균 변화를 벌써 까먹은 아니지? 이거를 ft라고 결정할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얘를 좀 곱해요. t가 거기 실수 t 양의 실수 t라고 했으니까 t가 양수죠. 이렇게 얘를 좀 곱하고요. 그럼 미분을 합니다. 됩니까? 네, t가 이쪽으로 곱해지고 미분하면 ft gt는 t의 ft의 미분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앞에 거를 미분하면 ft 더하기 t의 f 플라임 t가 되죠. 이렇게 돼요? 여기 결정이 돼서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9번 그 다음이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gt를 잠깐 만들게요. gt는 이렇게 쓸까요? ft분의 t의 f 플라임 t 하고 플러스 1 여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여기서 일단
이거 적어놓고 할까요? 뭐라고 얘기하면 양의실수 x에 대해서 나중에 써먹을 거 fx에다가 f의 x 플러스 1을 곱한 거면 얘가 x 플러스 1과 같습니다. 양실수. 그 다음에 여기 fx가 0보다 크다가 있죠. 얘가 있죠. 얘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눈 거예요. fx 나눈 겁니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네, 이걸 적어놔야 됩니다. 이거 적어놔야 써먹을까. 0부터 1까지의 gx를 적분해요. 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l은 4가 나오고 0부터 1부터 2까지의 gx dx를 했더니 얘가 3 더하기 ln 4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쟤네 둘을 더한 애를 쓸 수 있죠. 무슨 얘기 여기 둘이 더해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gx dx는 3이네 라는 걸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걸 써먹기 위해서 얘를 적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분을 해놔야 뭐 거기를 가지고서 뭘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거를 적분할 건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한 게 이거예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2까지면 우리가 지금 여태 한 걸 가지고서 뭐라도 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0부터 3까지의 ln의 fx의 dx 값이 뭐 lnk야 라고 해서 이 k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저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일단 적분하는 방법을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게 적분이 이제 부분적분법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테그랄 내가 만약에 a부터 아니면 a가 없지 a부터 b까지의 gt x 쓸게요. gx dx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얘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여기 t가 하나 곱해져 있고요. ft분의 f 프라임 t의 플러스 1 형태가 되죠. 이렇게 x로 바꾸자. x로 저기서 바꿨으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x 이렇게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여기 있는 걸로 뭐 적분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쓰냐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요게 뭘로 보이세요? 여기 보여야 돼요. 요게 ln의 절대값의 fx. 근데 어차피 x가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요걸 미분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부분적분법으로 하면 그냥 하나, 미분한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네, 쓸게요. 그러니까 x의 ln의 fx 하시고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빼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ln x 이게 들어가고 dx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이니까 그냥 b 빼기 a 쓰면 되죠.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b의 ln f의 b 빼기 a의 ln fa가 되고요. 이렇게. 요거는 어떻게 해요? 못 쓰죠. 내가 나중에 이거 갖다가 여기 써먹으려고 두는 거야.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두세요. 빼기 인테그랄 이렇게 b-a라고 두죠. 이렇게 두자고요. 됩니까? 뭐가? 얘다라고 이렇게 두자고요. 일단. 돼요? 그럼 잘 봐요. 요게 있잖아. 일단 첫 번째는 요식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1을 넣어요. 그러니까 b에다가 1 넣고 a에다가 b에다 1 넣고 a를 0 넣는 거야. 그리고 여기 gx dx는 이렇게 되죠. 얘가 마이너스 ln 3인데 여기다 그대로 지금 여기 어차피 0이 날리고 여기다가도 1을 넣으니까 이게 ln의 f1이고요. 이렇게. 괜찮아요? 빼기. 내가 원하는 거 하나 구했어. 0부터 1까지의 ln의 fx dx를 구했어. 그 다음에 여긴 1이 돼. 이렇게. 요게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하나 킵해 주시고요. 일단. 또 하나 더. 이번에는 뭘 쓸 거냐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gx, dx를 쓸게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바로 그냥 0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1을 넣으셔도 돼요. 여기 편하니까. 그럼 봐봐. 요게 뭐냐면 3이야. 그럼, 자, ln에 f2가 들어가지. 아니, 잠깐만. 2에, 요거니까 미안해요. 2에 ln에 f2가 들어가지. 하고 빼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ln에 fx에 dx가 들어가고 여기 2가 들어가는 이런 꼬라지가 됩니다. 되실까요? 뭐 그래서 1부터 2도 구해도 상관없고요. 뭐 솔직히 얘기하면 다 구하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결정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저기에 fx랑 fx 플러스 1이 x 플러스 1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저거를 좀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잠깐만, 뭘 좀 계산을 하면 좋겠는데, f1이다 뭐다가 이게 없구나. 잠깐만요. 오, 오케이. 하나를 그래서 더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까지 씁시다. 0부터 3까지 gx의 dx를 쓰시고, 근데 얘가 얼마인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이거 쓰지 맙시다. 미안해요. 이건 지금 쓰면 안 돼요. 네, 여기서도 저번에 막혀요. 잠깐만. 에이씨, 여기서 막혔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결정되고요. 네, 요거 하나 킵해놓고, 요거 하나 킵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죠. 자, 요렇게 갈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얘와 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없애기 위해서 저기 있는 저 녀석을 갖고 와요. 이게 어려워요. 자, 저기에 fx에다가 f에 x 플러스 1을 한 게 얘가 x 플러스 1인데 여기다가 ln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ln을 해버리면 ln에 fx 더하기 ln에 f의 x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ln에 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요, 여기서, 잠깐만요. 네. 선생님, 분명 잠깐만 볼게요. 그래서 계속 써놓고 헷갈려. 그래서, 그치. 여기다가 이걸 써요. 보세요. 자, 이 상태에다가 이걸 넣어요. 0부터 1까지의 ln의 fx dx를 하시고, 더 여기도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ln의 f의 x 플러스 1을 하시고, dx. 그치, 이거야.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ln의 x 플러스 1의 dx를 해도 되죠. 이렇게 똑같은 식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예요. 얘가 뭐랑 같냐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f의 ln의 f의 x의 dx랑 같아요. 이해했어요? 왜냐면 여기 한 칸에 넘어갔으니까 여기 1, 2를 넣어도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랑 더하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ln의 fx의 dx라는 애가 뭐가 되냐면 얘랑 똑같아져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ln의 x 플러스의 dx랑 똑같아져.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여기까지? 얘는 계산할 수 있죠, 우리. 이거 어떻게 계산해?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 앞에 x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는데, 자, 이거 외웁시다. 인테그랄 ln의 x 플러스 1의 dx는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x 플러스 1에 ln의 x 플러스 1을 하고 빼기 x 플러스 c로 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면 여기를 x 플러스 1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지? 얘 미분하면 뭐 나와? x 플러스 1분의 1 나오지. 얘랑 곱하면 1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그냥 빼기 x로 해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됐나? 무슨 얘기인지? 네.
어차피 앞에 거 미분하면, 거꾸로 해보자. 얘 미분하면 얘 나오지. 맞죠?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얘랑해서 1 나오지. 그럼 얘 1을 빼줄 거잖아. 근데 C는 왜 안 쓰는지 알지? 정적분이니까. 이해했죠? 좋아요. 여기다 넣을게요, 쟤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1을 넣으면 2의 ln 2고요. 0 넣으면 없어져요. 빼기 1 써야겠지. 이렇게. 맞나? 써야죠. 이렇게. 괜찮으세요? 좋아요. 그럼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 넣어서 F2를 구할 거예요. 잠깐만요. 네. F2를 구할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 더 하는데, 좋아요. 자, 이번엔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 이걸 넣을게요. 1부터 2까지를 넣을게요.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요. 나 뭐 계산 잘못했나? 1부터 2까지 넣는 거니까 상관없구나. 똑같아.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잠깐만. 내가 지금 뭘 계산을 하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도 되지. ln 1부터 2까지가 나오고, f1 값을 구했고, f2 값도 구했고, 뭐지? 내가 뭐에 헷갈리고 있는 거지? 굉장하겠네. 잠깐만요. 이게 이거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저다 넣으면 f2 값이 나오지. 됐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어요. 미안해요. 이게 되게 복잡해요. 와리가리가. 자, 다시. 요게 요거니까 요걸 여기다 넣어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자, 3은, 자, 2에 여기다가 ln f2를 쓰시고요. 마이너스니까 빼기 2에 ln이 더하기 1 더하기 2가 돼서 이렇게 지워져요. 이렇게 지워져요. 따라서 ln의 f2가 2의 ln 2가 되고, 따라서 f2가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요. 자, 그런 다음, 자, 이것도 구하셔야 돼요. 다시 저기다 넣어요. 여기다가 다시 넣어요. 저기다가 F1을 넣어요. F1 곱하기 F2가 2잖아요. 이렇게. 근데 양수니까 얘가 2라서 F1이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됐나요? 그럼 얘가 지워지고요. 맞죠? 그 다음에 난 얘를 구할 수 있게 되죠. 다시 얘가 1이면 얘가 0이에요. 그러면 얘가 넘어가고 자 이렇게 되죠. 얘를 넘겨올게요. 무슨 얘기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ln의 fx dx 값이 뭐가 되냐면 얘가 0이고 얘가 넘어오니까 얘가 1 더하기 ln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킵 해주시고요.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한 번 더 합시다. 얘를 한 번 더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이번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를 계산합니다. 잠깐만 1부터 2까지 그러면 1부터 3까지가 나오겠지? 좋아요. 이렇게 ln에다가 fx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f의 lnx fx 플러스 1 그걸 구하시고 dx 여기도 dx 미안해요. 더하고 얘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ln의 x 플러스 1이 되는 이렇게 형태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얘가 뭐냐면 다시 얘기하죠. 얘가 뭐예요?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얘가 뭐냐면 얘가 2부터 3까지의 ln의 fx dx죠. 괜찮아요? 얘네들 더하면 뭐가 되냐면 요 왼쪽이 인테그랄 1부터 3까지의 ln의 fx dx가 됩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는 이제 아까 계산할 수 있죠. 얘는 뭘로 계산했냐면 이걸로 계산할 거니까, 자, 저기다가 2 넣으면 3에 ln 3 빼기 3에다가, 그죠? 여기다가 1 넣으면 빼기 2에 ln이 빼기 1이 되는 2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적분이니까요.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는 3에 ln 3 빼기 2에 ln이 빼기 3이 됩니다. 더하기가 되겠구나. 미안요. 빼기 1이 됩니다. 자, 우리 다 구했습니다. 왜요? 보세요. 우리 지금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네, 봐. 여기 1부터 0 있죠? 0부터 1 있죠? 그럼 여기 1부터 3 있죠? 얘네 둘을 더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다시 집중. 1부터 0부터 1 있지? 1부터 3 있지? 얘네 둘을 더하면 0부터 3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얘랑 얘만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은 지워지고요. 이거랑 얘랑 둘도 지워져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3에 ln 3이 나와서 ln 27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두 번 쓰셔야 됩니다. 요걸. 두 번 쓰셔야 돼요. 어렵지. 이해가 좀 되셨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요식을 요렇게 바꿔서 여기 적분에다 집어넣어 적분하고 요거 외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 형태. 그래야 계산이 빨라져요. 여기 마찬가지. 계산이 빨라져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요게 왜 필요하냐면 얘를 넣어서 F1을 구하고 F1을 가지고 또 F1까지 구해야 여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얘 때문에 지금 요 식이 두 번 쓰이는 거예요. 여기 적분에서 쓰이고 여기에서 쓰이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저게 원래는 되게 예전에 있었던 문제를 많이 바꾼 거예요. 요런 형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요거 가져가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형태가 나오면 적분을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